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오늘 제 방에서 에어컨을 좀 틀어놔서 소음이 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이거 정말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강의 노트의 오른쪽에 있는 기출지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간만에 암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매일하는 이론입니다. 들어간다. 자,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그럼 일단 뭐부터 떠올라야 되냐? 투자의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보유기간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떻게? 기간 말의 현금 흐름. 보유기간은 임대차를 통한 현금 흐름이고, 기간 말은 매도를 통한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기간 말 현금 흐름을 지분 복귀액 이렇게도 불러요. 지분 복귀액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지분. 근데 이 지분은 어떤 식으로 회수되는 거예요? 팔아버려야죠. 팔아야 다시 내 투자 금액 현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기간 말의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문자가 뭡니까? 그러면 가유 순전후. 기간 말은 순전후죠. 가유 순전후, 순전후.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가유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 내가 보유기간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의 총소득을 얻었나요? 총소득을 먼저 분석해야죠. 그래서 보유기간의 총소득은 유효총소득이고, 기간 말에는 내가 매도를 통해서 얼마를 총 벌었나요? 그러면 매도 가격으로 총소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이 보유기간에는 얼마,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러면 총소득으로 유효총소득을 쓰는 거잖아. 유효총소득, 실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유효한 총소득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 말에는 매도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러면 매도 가격이 총소득이죠. 이게 매도 총소득이죠. 5억에 팔았으면 5억이 총소득, 6억에 팔았으면 6억이 총소득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유효 총소득으로 내가 총소득이 딱 기록이 되면 이제 뭐밖에 없다? 돈 나갈 일밖에 없는 거죠.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는데, 보유기간에는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암기 코드는, 자, 총소득을 벌면, 자, 유효 총소득을 벌면 일단 첫 번째 관리비로 영업경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돈을 벌었을 테니까 국가에 갖다 바치는 영업소득세. 이게 딱 떠올라야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그러면 기간 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매도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매도 가격이 딱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암기하죠.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고,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 남아있는 잔금을 털어내야죠. 투자를 끝내는 거니까 대출 잔금을 한 방에 털어내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이고,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기간 말이니까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자본이득세라고도 해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고도 하더라. 자본이득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영업경비,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잘하잖아요, 저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한 과목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 과목만. 자, 이 정도 암기가 된 다음에 일단, 자, 오른쪽에 잠시 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보유기간이나 기간말이나 가장 중요한 게, 보유기간은 얼마의 총소득을 봅니까? 유효 총소득으로 시작하죠. 기간말은 매도 총소득이 매도 가격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장금, 양도소득세. 요걸 다 기억해야죠. 그래서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영업소득세를 차감했으니까 세우고,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소득이고, 잔금을 빼면 세전, 여기는 현금 수지가 아니라 지분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아니라 지분복귀액을 쓴다는 거. 일단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차분히 이제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일단 임대차에서 내가 방이 다 꽉 찼을 때를 봐야죠. 임대 가능 호수 방이 다 꽉 차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총소득이 되죠. 그런데 이걸 내가 실제 다 유효하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공실이 빠지고 방이 비어 있으면 못 가져가는 거고, 불량부채는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인데 못 받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야밤도주 이런 거라겠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 공실,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더한 금액이 내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수지,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독립적인 문제를 냅니다. 그럼 요놈이 내죠. 요놈 영업경비. 자, 어떻게 내냐. 자, 우리 임대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아요. 지출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영업소득세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부채 서비스액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여기 영업경비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아무튼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도 느끼잖아요. 버는 건 얼마 없는데 나가는 건 겁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영업경비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꼭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유지수선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건 우리가 영업경비인지 알아요.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 영업경비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유지비, 수선비 이런 거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관리비라고 하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 자, 그런데 뭐가 하나 있습니까? 화재보험료. 화재보험료 체크해야 되고, 세금 중에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경비지만 나머지 세금들은 전부 다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추계하는 거죠. 우리 재작년에는 뭐까지 나왔습니까? 취득세가 나왔어요. 취득세도 영업경비에서 제외돼야죠. 재산세만 영업경비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는 특징이 전부 다 별도의 항목이잖아요.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밑에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전부 다 별도의 항목이니까 빠져야죠. 그 중에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 빠진다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영업소득세 계산 유형. 영업소득세는요,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로 계산해요. 순영업소득으로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수지로부터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뭐만 기억하자. 순영업소득으로 시작하는 것만 알면 돼요. 요거 평가사 시험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위에 것만 열심히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자, 재산세는 재산의 가액을 뭔가 크기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법이 정한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가. 그런데 영업소득세니까 영업소득세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소득이란 게 뭐니? 이게 순영업소득이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결국 영업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두 가지를 공제해 주죠. 이게 암기 코드가 이상한 거 두 개를 빼줍니다. 이상한 거 두 개를 빼준다는 건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부동산 투자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가 있잖아요. 세금에서 공제해 주니까. 그리고 대체 충당금은 더한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순대가 이상하더라. 이게 암기 코드죠. 순대가. 그래서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것이 입에 씹혀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꿀떡 삼켜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세금에서 공제된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보유기간 현금 흐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요런 걸 잘 봐야 돼요. 공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것이고, 세전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액을 작년에 묻기도 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리자 합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차감한 소득입니다. 자, 영업경비는 부동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광고, 전기, 수선, 화재,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포함된다는 거죠. 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죠. 유일하게 재산세가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어렵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할 수 있죠. 어떻게 동일할 수 있어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데, 아이고 어디로 넘어가냐? 자, 잠시만 요거 지워버릴까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현금 수지인데 뭐가 없다면, 그렇죠. 요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할 수 있어요. 뭐가 없다면,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질문이 들어와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없으면 동일할 수 있죠. 순영업소득과 세전은.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언제 없나요? 대출을 안 받으면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피부로 쏙 와닿는데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게 세후현금 수지인데 영업소득세가 없으면 세전과 세후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미스터 우가 영업소득세라는 게 없을 수 있니? 이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라는 건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없을 수 있니? 그러니까 동일할 수 없어. 아니에요. 영업소득세는 항상 뭐가 있을 때 내는 거예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를 해서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7번을 보면 세전과 세후인데 일반적으로 누가 커요? 세전현금 수지가 크죠. 세전. 그런데 뭐가 포인트예요? 세전과 세후는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뭐라고 줬냐?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라면 세금 내야죠. 그리고 투자자가 과세, 면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세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금을 내기 전 현금이
세후 현금보다 당연히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요새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재 차이가 뭔가요?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죠.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게 세금 공식이니까. 그리고 얘들은 모두 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말 현금 흐름.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기 전 현금 흐름은 총 매각 대금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옳은 질문이죠. 자, 의외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항상 윗단계에 있는 돈이 항상 커요. 가능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보다 크고 순위 세전보다 크죠.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어요. 동일할 수는 있지만 항상 앞 단계에 있는 소득이 큰 거예요. 무조건 큰 거. 기간말도 매도 총소득이 항상 큰 거죠. 순위 작고 순위 항상 크죠. 세전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크기 문제가 나오면 보세요. 7번을 다시 봐요. 세전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일단 우리 상식에는 무조건 세전이 큰 거예요. 뭐 할 수는 있지만 동일할 수는 있지만 작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전이 커요. 그래서 크다 나오면 맞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과 세전을 비교하면 순영업소득이 크죠. 그러나 동일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것도 옳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말 세전과 총 매각 대금을 물어보면 당연히 어디가 커요? 총이 커요. 동일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세전 현금 흐름은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은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 되니까 알아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 매각 금액으로 미상환 저당 잔액을 차감한, 즉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한 금액이고, 왜 지분 복귀액이라고 했습니까? 지분 투자자의 목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빵꾸 노트 한번 해보죠. 자,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 일단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 단위수가 꽉 찹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거기다가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실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 그리고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내야죠. 지출 항목. 첫 번째 영업 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영업 소득세.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영업경비 항목입니까?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자, 세금이 나오면 항상 재산세만 영업경비죠. 재산세만 영업경비고 나머지 세금은 전부 다 취득세 너 아니고 영업소득세 너도 아니고 자본이득세 너도 아니야. 그 다음에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 개인적 업무비잖아요. 임대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도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별도로 추계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너도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은 항상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데 순대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한 거 2개 뺀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말 현금 흐름은 매도 가격에서 여기는 매도 경비죠.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도소득세라고 해도 되고 자본이득세라고 해도 되죠. 매도 경비,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세전보다 항상 큰 거예요. 그러나 동일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자 6번은 세전과 세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항상 세전이 크겠죠. 동일할 수는 있지만 세전 현금 흐름은 크다. 그 다음에 세전이 나와요. 이게 앞에 이런 거 읽지 않아도 세전과 총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커요? 총 매각 대금이 크겠죠. 그래서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은 작다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과 세전의 차이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한 소득이 바로 세전 현금 흐름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열심히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 뵙겠습니다.